모평균의 추정과 검정에 이어서 이 모평균의 일종이지만 특별히 이 모비율이라고 부르는 모비율의 추정과 검정에 대해서 해봅시다. 이때 확률 변수는 어떤 특성 A에 속하면 1이고 A에 속하지 않으면 0을 갖는 그런 확률 변수가 되겠고, 그때 각 개체가 어떤 속성에 속하면 1 아니면 제로인 확률 변수를 x, k라고 한다면 이 라지 n개로 구성되어 있는 모집단에서 이 xk는 0 또는 1의 값을 갖는 게 되겠고, 이거를 다 더하면 결국은 이 속성 A에 속하는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또는 1인 개수가 되겠죠. xk들 중에서 1의 값을 갖는 개체들의 숫자를 전체 개수로 나눈 게 이게 우리가 모비율, population proportion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것은 다 더해서 라지 n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거니까 평균입니다. 평균의 일종이죠. 그런데 특별히 x가 0 또는 1의 값만 갖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이라는 말을 붙이고, 이건 모집단의 비율에서 모비율 p. 사실상 이거는 x가 1일 확률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비율 p를 추정하고자 한다. 모비율 p를 추정하는 데는 당연히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할 때 표본 평균을 쓰듯이 모비율을 추정할 때도 표본 비율을 쓰겠죠. 표본 평균과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다 더해서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는 게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p 해트의 기대값은 p, 이 얘기는 뭡니까? p 해트의 분산, p 해트라는 것이 p의 비편향 추정량이다. 평균의 일종이니까 이것은 최소 분산을 갖는데, 그때 분산이 n분의 1 p 1-p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표준 오차는 루트를 씌운 거죠. 루트 n분의 1 pq 1-p를 우리가 보통 q라고 하면 n분의 pq의 루트 씌운 겁니다. 그런데 p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미지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표본 모비율의 추정의 문제에서는 표준 오차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뭘 어떻게 추정하냐? 피에트, 추정한 모비율 피에트의 값을 여기에 대입시켜서 루트 n분의 피에트, q-에트, 1-p를 보통 q-에트라고 쓴다면요. 근데 비율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표본을 10명 뽑아가지고 뭐 6명이 어쩌다라고 해서 0.2다 이런 얘기는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비율의 문제는 표본의 크기가 대단히 충분히 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하는데 10명 조사해가지고 6명이 찬성하니까 60%가 찬성하다,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렵단 말이죠.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게 되고, 이때에는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게 되기 때문에 이건 P해트는 역시 표본 평균이니까요. 표본 평균에 대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바로 우리는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따라서 P해트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평균이 P이고 분산이 n분의 P해트 1-P해트. 왜냐? P라는 건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추정에 들어가는 값이 되겠죠. 중심극한 정리에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규분포로부터의 실내계수 제때 2분의 알파 곱하기 표준 오차의 추정치, 그리고 실내 구간은 P해트에다가 오차의 한계 플러스 마이너스 한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평균 모비율이라고 구별은 했지만, 사실상 이 추정량의 분포가 어떤 분포냐가 결정이 되고 나면 언제나 실내계수 곱하기 뭐죠? 표준오차 또는 표준오차의 추정치로 이렇게 오차의 한계가 구해지고, 실내 구간은
추정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의 한계로 그렇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제 5.1.6의 경우는 n이 200명이고요. 랜덤하게 추출한 200명 194쪽에 예제 5.1.6을 보시면 n이 200이고 융자금을 반환하면 1이고 반환하지 않았으면 0이라고 했을 때 1인 200명 중에 1인 학생이 175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표본 비율 P는 200분의 175로 추정이 되고 표준 오차는 P를 모르는 값이니까 P를 대입시켜서 이렇게 이와 같은 식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이 200으로 충분히 크니까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균포를 따르게 되고 95.4%니까 0.0466을 2로 나눈, 즉 95.4%일 때 Z값이 즉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일 때 가운데 정규분포의 넓이가 0.954였죠. 95.4%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합니다. 이거는 엑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은 뒤에 엑셀 코드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평균 P에 대한 가설 검정 똑같죠. P가 P0라고 하는 기무가설에 대해서 대립가설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P가 P0보다 작다, P가 P0보다 크다, P가 P0와 같지 않다. 이런 세 가지의 대립가설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표본 모비율과 관련해서는 표본 비율을 구할 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된다라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우리 앞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P 해트 N 1-P 해트 나누기 N 했는데 이때는 실내 구간을 구할 때는 이와 같은 이때 P 해트가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그런데 검정을 할 때에는 뭡니까? 이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하는 거죠, 언제나. 그런데 기무가설에서 이와 같은 게 참이라고 했으니 P가 P0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표준오차를 구할 때 P 해트 대신에 P0가 들어간다. 이 사실이 그 실내 구간 구할 때하고 다른 겁니다.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규 검정을 하는 거죠.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이러한 이것이 노멀 제로원이 되겠죠. 그렇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다른 점이 실내 구간을 구할 때는 여기가 P 해트 1-P 해트 했지만 표준 오차를 구할 때 이게 P0 즉 규모가설이 주장한 값 P0 1-P0로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립가설에 따라서 기강력은 이와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정규 검정을 하는 거죠. Z 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Z 검정 하게 되면 사실 이 Z 검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X바 대신에 P 해트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뮤제로 귀무가설이 주장한 값이 뮤제로인데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값이 P제로, 이렇게 P제로 들어갔어요. 루트 n하고 이 시그마 대신에 뭡니까? 루트 P제로 1-P제로 이게 들어간 거죠. 이게 Z검성이에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기강력이 이와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예제 5.1.7을 보시면요. 196쪽에 예제 5.7 평소 지각률은 6%다. 눈이 내려서 9명이 지각을 했다. 100명 중에서 n이 100이죠. n이 100이고 시그마 xi가 9다 이런 얘기죠. 지각하면 1 아니면 0일 때 시그마 xi가 9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본 비율 P는 100분의 9, 0.09가 되겠죠. 그렇죠? P는 0.09가 되고 귀무가설이 주장하는가 P제로는 0.06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9명이 지각했는데 이게 평소의 지각률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P가 0.06보다 크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정 통계량 Z의 관찰값은 여기 P 해트가 0.099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0.06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이걸 계산하는 거죠. 원래 0.06과 새로 관찰된 값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분의 귀무가설이 주장한 0.06, 1-0.06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1.263. 그런데 90 유의 수준이 5%인 기강력,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쪽 오른쪽 꼬리 넓이가 0.05인 그때 Z 값이 1.645였죠. 1.645보다 작으니까 다시 말하면 기강력이 오른쪽에 1.645 이상이 돼야 되는데 1.645보다 작으니까 기강력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런 얘기. 기각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터앱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러한 식으로 바로 한꺼번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엑셀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보다 고차원적인 조금 더 수준 높은 이 통계 분석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미니탭으로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데이터를 입력하면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요약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Z값은 1.26 여기 나와 있죠. 1.26인데 대략 두 자리로 계산한 거고요. 우리는 이런 걸 활용하면 이 P-밸류, 유의 확률이죠. P값 또는 P-밸류라고 나오는 이게 바로 유의 확률입니다. 유의 확률. 그러니까 이 유의 확률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probability 뭐죠? Z가 크다 얼마보다 1.263보다 클 확률이죠. 이게 유의 확률입니다. 여기서 이 확률이 0.103이다. 이거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100번 중에 10번 정도는 틀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유의 확률의 의미는 뭐냐면 이 관찰값을 가지고 0.09라고 하는 즉 이 표본 관찰값 즉 100명 중에 9명이 이 지각했다고 해가지고 평소보다 지각률이 높아졌다고 판정을 하면 즉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잘못 판정했을 가능성이 100번 중에 10번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용할 수 없는 100번 중에 10번이나 틀린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즉 100번 중에 5번 정도 틀리는 것은 허용하겠는데 그게 유의수준 5%죠. 100번 중에 5번 정도 틀리는 것은 허용하겠는데 100번 중에 10번 정도 틀린다고 하니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100번 중에 5번 정도 틀리는 것을 허용하겠는데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그것이 틀릴 가능성이 100번 중에 10번 정도나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다. 즉 평소보다 지각률이 높아졌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유의 확률이 미니탭에서 계산하는 것은 x가 뭡니까? n이 100이고 p가 0.6인 0.06인 이항분포에서 x가 9일 확률을 근사적으로 구한 겁니다. 여러분도 구할 수 있죠. 근사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평균과 모비율에 대한 추정 및 검증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개 모집단만 우리가 다루는 건 아니죠. 두 개의 모집단이 있을 때에 두 개의 모집단의 모평균의 차이를 추정하고 또는 모평균의 차이 같다고 할 수 있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분포가 있어요. 서로 독립인 두 개의 분포가 있는데 한 개의 분포는 평균이 μ1이고 분산이 시그마1 제곱, 또 다른 한 개의 분포는 평균이 μt이고 분산이 시그마2의 제곱인 그러한 두 개의 분포가 있는데 거기서 각각 독립적으로 표본을 뽑는 거예요. 즉 이제 그런데 일단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분포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정기분포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두 모평균을 비교하는데 어차피 분포가 필요하니까 정기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정기분포로 가정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이 μ1이고 분산이 시그마1 제곱인 정기분포에서 추출한 크기 n1인 확률 표본이 있을 겁니다. 그거의 표본 평균을 x바1, 그 다음에 평균이 μ2이고 분산이 시그마2의 제곱인 그러한 분포로부터, 정기분포로부터 추출한 크기가 n2인 확률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2라고 하자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모평균의 차이, 우리가 두 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차이를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고 비를 구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평균에서는 크기를 비교할 때 차이를 계산하고 뒤에 보시면 분산을 비교할 때는 두 분산의 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두 모평균 μ1과 μ2의 차이, μ1-μ2를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μ1의 추정량으로 우리가 뭘 쓸 수 있죠? x바1이고 μ2에 대한 추정량으로 x바2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μ1-μ2에 대한 추정량으로는 x바1 x바2, 이거 역시 최소분산 비편향 추정량입니다. 최소분산 비편향이에요. 이게 기대값을 구하면 기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각각 쪼개지죠. x바1의 기대값은 μ1이고 x바2의 기대값은 μ2이니까 이게 x바1 x바2의 기대값은 μ1 μ2가 돼서 비편향 추정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x바1과 x바2도 독립입니다. 독립이면 분산은 플러스가 돼서 나타나죠. 공분산이 없죠. 여기에 공분산이 없고 분산만, 각각의 분산만 더해주면 됩니다. m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m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오차의 한계 및 이
실내 구간 또는 검정 통계량의 분포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거는 알지만 이 분포를 알려고 하니까 이 모분산이 알려져 있냐 알려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 경우에서도. 그러면 표준화를 시키면 x바1 마이너스 x바 2에서 요거의 평균인 뮤1 마이너스 뮤2를 빼가지고 이거의 표준 오차인 루트로 나누면 됩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시그마1 제곱과 시그마2 제곱을 알렸으면 바로 정기분포가 됩니다. 예, 모집단의 분포가 정기분포니까요. 즉 x바1 마이너스 x바2의 분포는 평균이 뮤1 마이너스 뮤2이고 분산이 요만큼인 정기분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표준화를 시키면 표준정기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계수는 정기분포에서 실내계수 1 마이너스 알파일 때 z 대 2분의 알파가 되죠. 그러면서 추정량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의 한계 이와 같은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제 5.2.1의 경우는 바로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케이스니까 바로 이 식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예제 5.1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1 제곱과 시그마2 제곱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게 같다 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실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분산이 모르긴 한데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A 자동차의 연비와 B 자동차의 연비가 있을 때 평균은 다를지라도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같을 수 같다라고 우리가 대략 경험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그마1 제곱과 시그마2 제곱이 모르지만 같다라는 정보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따로 구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시그마 제곱에 대한 정보를 S1 제곱도 가지고 있고, 즉 이 크기 N1인 확률 표본도 시그마 1 제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크기 N2인 이 확률 표본도 시그마 2 제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개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크기 N1인 확률 표본과 크기 N2인 확률 표본 둘 다 뭐예요? 모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정보를 모두 다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N1인 표본, 크기가 N1인 표본에서 구한 S1 제곱과 크기가 N2인 표본에서 얻어진 S2 제곱을 이용해서 시그마 제곱을 추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합동 추정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Pooled Estimator라고 그래요. Pooled Estimator를 구해야 돼. 합동 추정량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어느 한 정보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정보를 모두 다 이용해서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게 되고, 그러면 이 식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았으니까 이걸 빼내면 같은 값 시그마 제곱으로 빠져나오면 시그마 제곱 가로 열고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이 되고,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치로 표본 합동 추정 SP 제곱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다면 바로 한 개의 모집단에서 이 형태와 같은 모양이 돼버리고 이거는 바로 SP제곱을 구할 때 이 분모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바로 자유도가 되는 그러한 T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T분포를 이용하는 거죠. 자유도는 뭐죠?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예제 5.2.2의 경우도 미탭을 이용한 분석 결과는 이와 같이 쭉 나와가지고 굉장히 심플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탭으로 나온 결과를 보시면요. A그룹의 표본의 크기 5개, B그룹의 표본의 크기 5개, 5개의 평균 12.0, 10.0, 표준 편차 2, 1.58, 표준 오차는 뭡니까? 루트 5분의 2가 0.899, 루트 5분의 1.58이 0.71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차이는 뮤A 마이너스 뮤, 그러니까 A 집단의 평균 뮤A, B 집단의 평균 뮤B, 즉 뮤A X바 마이너스 X바 A 마이너스 X바 B는 2.0이다 이런 얘기죠. 그 차이에 대한 95% 신뢰 구간 하는 것은 요식을 이용한 거죠. 12.0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요놈이 2.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 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찾으면 되고요. 자유도가 얼마죠? 5 플러스 5 마이너스 1 그러니까 8 자유도가 8이고 0.0251 때의 그 T값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 SP제곱은 여기에 1.8028의 제곱이 되겠죠. 요 놈을 집어넣어 제곱을 해가지고 5분의 1, 5분의 1에서 구해보시면 이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바 A는 12, SA는 2.0, X바 B는 10, SB는 1.58이고 그래서 이 모평균의 차이 뮤A 마이너스 뮤B의 추정치는 X바 A 마이너스 XB로 계산하고 SP의 제곱은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돼.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 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1.0803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건 뭐 이제 이거 나오면 루트 씌우면 1.80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 대입시킨 거예요. 여기다 대입시키면 신뢰 구간이 얻어진 겁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은 엑셀 코드에 주어져 있으니까 각자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는 이 미니탭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딱 집어넣고 지시를 하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이 표본 T 검정을 행하라 라고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한꺼번에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간편하겠죠. 미니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으니까 엑셀에도요. 여기서는 등분산을 가정했다 이런 얘기죠. 등분산이라는 뜻은 뭐냐? 집단 1의 분산과 집단 2의 분산이 같다. 그래서 같을 등자에서 분산이 같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시그마 1제곱과 시그마 2제곱이 미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없지. 시그마 1제곱에 추정치로 S1제곱을 집어넣고 시그마 2제곱에 S2제곱을 집어넣는데 이때에는 T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고요. T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는데 그때의 자유도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시그마 1제곱과 시그마 2제곱이 미지인 경우에는 우리가 엑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자유도는 거의 실제로 보면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하고 거의 같습니다. 사실은요. 잘 계산을 해보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미니탭의 분석 결과가 보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실내 구간만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 결과를 보면요, 검정까지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두 평균이 다르다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0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0과 같지 않다. 이게 기무가설이죠. 0이라는 얘기는 뮤A-뮤B가 0이라는 얘기는 두 평균이 같다는 얘기고 0과 같지 않다는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인데 유의 확률이 0.117이니까 유의수준 5%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설 검증까지 바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예제에서는 지금 실내 구간만 구해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된 거고요. 미지인 경우에는 자유도가 7이다. 이게 사실은 5 더하기 5 빼기 2하면 8인데 그보다 한 개 정도 작은 정도의 자유도가 되겠죠. 자유도가 하나 정도 줄거나 뭐 아니면 거의 같거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공식으로 구한 자유도가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도가 하나 줄은 결과가 되고 요 표준 오차가 조금 달라지겠죠. 값이 여기서는 SP제곱을 썼는데 여기서는 5분의 1 SA제곱, 5분의 1 SB의 제곱을 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내 구간이 조금 더 폭이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T분포를 합동 추정량을 이용한 실내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요. 마이너스 0.63, 4.63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0.75에 4.70 해가지고 실내 구간의 폭이 조금 더 커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가지 가정이 더 들어가서 등분산을 가정하고 S제곱, 시그마 제곱을 합동 추정량을 썼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폭이 좀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여기는 모르면서 정보가 같다는 정보가 없으니까 따로따로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실내 구간의 폭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전부 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느냐? 이 미지임에서 정규분포도 따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이거 똑같죠. 여기서 쓰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거죠. 같은 모양인데, 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쓸 수 없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둘 다 30 이상이라고 한다면 중심극한 정리에서 정규분포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똑같아요. 그렇죠? 단 정규분포를 사용하니까 정규분포에서의 실내계수 Z 2분의 알파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5.2.4의 경우에는 N1도 36, N2도 36이니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실내 구간을 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정. 두 집단의 모평균이 같다, 뮤1과 뮤2가 같다. 이거는
뭐하고 이 동치입니까?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다라는 거 가설이 같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정규분포죠. 정규분포라고 그랬어요. 정규분포의 두 모평균이 같다라는 기무가설은 뮤1 이꼴 뮤2다. 이거는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다 라고 써도 같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뮤1이 뮤2보다 작다, 뮤1이 뮤2보다 크다, 같지 않다. 이런 세 가지의 대립가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규분포니까 이건데, 이거 표준화시킨 게 이거죠. 이건데, 뮤1 마이너스 뮤2가 귀무가설에서 0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검정통이란 이겁니다. 이건데,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알려져 있는 경우, 그러면 그대로 정규분포를 이용한 정규검정이 되겠죠. 시그마 공통인 경우, 그러니까 가설 검정도 똑같은 케이스로 나눠지죠. 둘 다 알려져 있는 경우, 모르지만 공통인 분산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미지인 경우에는 따로따로 주고, 이때는 자유도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신뢰구간 구할 때나 가설 검정의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할 때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때 누의 자유도는 뭐죠?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서는요. 여기 n 스타의 자유도는 앞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죠. 이거 자유도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뢰구간 구할 때의 모습하고 똑같죠. 나눠지는 케이스가 둘 다 알려져 있을 때, 둘 다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같다는 정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둘 다 미지일 때, 그 다음에 대표본일 때, 이와 같은 케이스로 나눠지고, 이거는 T분포를 쓰느냐, 정규분포를 쓰느냐, 라는 거에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예제 5.2.5는 보시면 이 경우에는 뭐죠? 시그마 제곱,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알려져 있는 거죠. 9의 제곱, 8의 제곱으로 알려져 있고, n은 n1 40, n2 40. 그러니까 Z 검정을 하게 됩니다. 관찰값이 5.25로 1.645보다 크니까 기무가설 H를 기억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검정통계량을 어떤 걸 쓰고, 그때 검정통계량의 분포가 무슨 분포냐? D분포를 쓸 거냐? 표준정규분포를 쓸 거냐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단 정보가 같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을 때,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고 할 때는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고 할 때는 합동 추정량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도 두 집단이 정규분포이면서 공통분산이다라고 할 때만 이걸 계산하는 거죠. 미지라고 하면 어차피 이와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넷 중에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때 Z분포냐 T분포냐, 이거 어떤 분포를 이용하느냐, 그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6은 두 가지 비료 A, B를 이용해서 농산물의 수확량을 조사한 결과가 주어져 있어요. 표본의 크기 A1, B를 쓴 경우에는 9개고 평균이 25, 표준차가 3.5. A2의 경우에는 16, 표본의 크기가 16이고 표본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2.25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라고 그랬냐면, 두 비료에 의한 생산량은 서로 독립이고 분산이 동일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그랬어요. 동일한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그러니까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주어져 있죠.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검정 통계량의 분포로 SP의 제곱, 즉 합동 시그마 제곱에 대한 합동 추정량을 구해야 되고, 이거의 자유도는 9 더하기 16 빼기 2, 그러니까 23이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포가 유의수준과 분포를 어떤 걸 쓸 거냐라는 걸 알면 바로 기각력을 구할 수 있죠. 기각력은 검정 통계량의 값이 여기는 같지 않다 그랬으니까 양측 기각력이 돼서 0.05를 2로 나눈 이 값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각력을 바로 T0의 값이 마이너스 2.069보다 작거나 T0의 값이 플러스 2.069보다 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기각력이라는 것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 관측값을 구해봤더니 4.364로 2.06보다 크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때도 우리가 이 밑에 분석 결과를 보시면 유의 확률을 보면 유의 확률이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합동 표준 편차 2.75, 합동 표준 편차가 2.75가 나오는 모양이죠. 여기 2.756인데 이거의 루트 씌운 값이죠. 그러니까 SP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2.75가 되는 거예요. 2.75의 제곱이 7.56 이 정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계산보다는 사실상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키지를 이용한 나와서 이런 결과들이 제시됐을 때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뭔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무가서는 이걸 이해하실 때 표본 평균 A1의 표본 평균은 25고 A2의 표본 평균은 20이고 A1 그룹의 이 비료 A1은 표본 개수가 9개, 비료 A2는 표본 개수가 16개, 표본 표준 편차 3.5, 표본 표준 편차 이 A2의 표준 편차는 2.5, 그 다음에 각각 25에 대한 표준 오차는 이걸 3으로 나눈 거죠. 3.5를 루트 9로 나눈 거고, 이거는 뭡니까? 2.25를 루트 16, 4로 나눈 값이 요게 표준 오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신뢰 구간이고, 신뢰 계수가 95%인 신뢰 구간이고, CI, Confidence Interval을 말합니다. 차이의 추정치 25-20이다라는 거고, 이 검정 통계량의 값, T 값은 바로 이걸 계산한 거죠. 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은 T가 4.36보다 클 확률은 빵빵빵빵이다. 언제 자유도가 23일 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이거는 기무가설을 기각했을 때 잘못될 확률이 거의 1000번 중에 10,000번 중에 한 번 정도? 1000번 중에 한 번도 틀리지 않는다.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비료 A의 생산량이 비료 B의 생산량보다 크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제 비료가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비료가 두 종류에서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종류가 있다. 이런 걸 그러면 이제는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의 모평균들을 비교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 문제는 바로 6장의 실험계획이라는 분야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비교라는 것은 뭐냐?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건데, 하나의 단위에서 관측치가 짝이 지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혈압 강화제 약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약을 복용하기 전 혈압과 약을 복용한 후 혈압이 차이가 있느냐. 혈압 강화제가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약을 복용하기 전 혈압과 약을 복용한 후의 혈압의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차이는 한 집단을 약을 복용을 시키고 다른 집단은 복용을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같은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서 약을 복용했더니 복용하는 혈압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를 보는데 한 집단은 약을 먹이고 한 집단 약을 안 먹이고 또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게 개인의 혈압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네. 이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실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한 집단이 아니고 그 하나의 집단을 놓고 그 한 집단의 각 개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안 하고 또는 처리를 하고 어떤 경우 어떤 처리를 하고 X라는 처리를 하고 결과치 Y라는 처리를 하고 결과치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측정 값이 한 개의 개체에 대해서 두 개가 짝을 지어져서 이렇게 X1, Y1이 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는 실제로 2N개지만은 사실은 짝지어진 N개의 데이터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는 이것을 compared comparison, 쌍체 비교 또는 대응 비교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물론 처리 X를 한 집단과 처리 Y를 한 집단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때는 한 실험단에서 관측치가 XI, YI 쌍으로 나타난다. 그랬을 때 이 X의 기대값과 Y의 기대값을 비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두 개의 차이 XI-YI인 DI를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이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평균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값의 쌍을 이루고 있는 XY와 YI의 차이를 가지고 그것이 그래야 관측치가 이제 한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관측치가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N개의 관측치가 있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두 개의 차이인 D1, D2, DN이라고 하는 N개의 관측치만 이용하게 되고 이 DI들의 평균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인 이 시그마 D 제곱의 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표본 분산 SD를 집어넣으면 이때는 이 두 개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µ1 µ2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x1 x-y도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고 x와 y가 정규 x-y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D도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럼 D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D 바의 분포는 평균이 µ1 µ2 이고 분산이 시그마 D의 제곱인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뭐예요? 같다고 하면 이게 0이죠. 이게 0. 그렇죠?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T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T분포에 의해서 우리가 신뢰 구하면 되겠습니다. 가설은 똑같아요. 대응 비교에서도 가설은 똑같고 단지 검정 통계량이 이걸로 바뀐 거죠. 검정 통계량이. 이때 이 대응 비교를 할 때에는 사실상은 이 처리를 한 X 집단과 Y 집단이 둘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이런 가정이 충족돼야 됩니다. 만약에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검정은 심각한 오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가설 검정은 똑같아요. 앞에 이 독립일 때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과 똑같아요. 단 검정 통기량만 이걸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 뮤 D라는 게요. 조금 미스가 있네요. 원래 차이가 얼마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죠. 이게 뮤1 마이너스 뮤2 이퀄 뮤 D가 0이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면 이게 0이 돼버리죠. 이게 0. 근데 일반적으로 또 어떤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냐면 뮤 D가 뭐 5다라고 하는 가설 검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5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검정 통계를 이어가지 쓰는 건데 우리는 이 기무가설을 이어가지 설정했을 때에는 그냥 이 뮤 D가 0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관찰값 계산할 때 보면은 마이너스 3 빼기 0이 필요 없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점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T 검정하는 거죠. T 검정에서의 기강적이고 자유도는 뭐죠? 전체 자료는 2n개지만 자유도는 n-1밖에 안 된다. 왜? 이 짝지어서 나타난 데이터로 보면은 n개니까요. 그 점에 주의하시면 돼요. 예제 5.3.1을 보시면 12명에 대해서 직업 전후죠. 교육 전과 교육 후. 그러니까 짝이 지어져 있죠. 데이터가. 짝이 지어져 있으니까 이 대응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뮤x 마이너스 뮤y가 0이다 라는 거니까 이때 신뢰 구간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차이 난 거에 그 다음에 신뢰 자유도는 12개 24가 아닌 24 마이너스 1이 아닌 거죠. 데이터가 24개라고 해서 자유도가 24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짝지어진 데이터 12개에서 1을 뺀 거니까 여기다 11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니탭 분석 결과를 보신 거고요. 유의 확률이 0.045니까 5%에서 0.05보다 작죠. 그러니까 기무가설을 기억한다. 즉 교육 전과 교육 후에 교육 후에 능률이 향상됐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왜 시간이 줄었으니까 능률이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평균의 차이면 모비율의 차이도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모비율의 차이. 모비율의 차이는 뭡니까? 당연히 P1-P2인데 추정량은 P1에 대한 추정량 P1 해트에서 P2에 대한 추정량 P2 해트를 빼면 되겠어요. 분산은 각각의 분산을 더하면 되죠. 독립일 거니까요. 두 집단은 독립일 거니까 P1의 분산 더하기 P2의 분산이고 표준 오차는 루트를 씌운 건데 P1, P2는 어차피 모르는 값 그러니까 대입시켜서 추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P1 해트, P2 해트를 대입시 추정하게 되고 그러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 이거의 분포는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표준화를 시킨 거죠.
P1 at 마이너스 P2 at에서 빼기 P1 마이너스 P2, 그죠? 그리고 표준 오차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기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 정기분포를 따르니까 실내 구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실내 계수 곱하기 표준 오차, 이와 같은 형태로 되겠죠. 기무가설 P1 이퀄 P2라는 기무가설에 대해서 대립가설은 세 가지 나오게 됐고, 당연히 검정 동기량은 이건데,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 이제 뭡니까? P0, P1과 P2가 이 기무가설에 하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놈이 P0로 같다 그랬으니까, 이 P0에 대한 추정량, P에 대한 추정량을 우리가 합동 추정량을 P1, P2가 같으니까 표본 1에서도 P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고 표본 2도 P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니까 두 개를 그러면 N1, P1 했드 그러면 그룹 1에서의 1을 가진 사람의 수, 그룹 1에서 1의 개수, N2, P2는 그룹 2에서 1의 개수, 그러면 전체에서 1의 개수, 그것을 전체 개수로 나눈 그런 꼴이 되겠죠. 그렇죠? P1 해트라는 게 N1분의 시그마 XI 이거죠. 그러니까 1의 개수는 N1 곱하기 P1 해트가 되겠고, 이 두 번째 그룹에서 1의 개수는 N2 곱하기 P2 해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 두 개 그룹 몽땅에서 1의 개수는 두 개를 더하면 되고, 전체 자료의 개수는 N1 플러스 N2. 그렇게 해서 합동 표본 비율을 구해야 된다. Pooled Sample Proportion을 구하게 되고, 이때 이 검정 통계량에서 표준 오차는 뭐가 됩니까? 이거하고 차이가 뭔가를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앞에서는 그 실내 구간을 구할 때인데, 이런 가설 검증을 할 때는 어떤 조건 하에서 지금 푸는 거죠? 기무가설이 옳다는 조건 하에서니까 P1과 P2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P1과 P2가 같다면 요거는 뽑아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P1을 P0, P2도 P0라고 하면 P0의 추정치 1마이너스 P0. 앞에서 한번 본 적 있죠. 그렇죠? 공통인 분산일 때 뽑아내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공통인 걸 뽑아내면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가설 검정과 실내 구간 구할 때 들어가는 표준오차 계산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값이 들어가는 거죠. 이 값이 들어가서 근사적으로 이 표준정기분포로 따르고, 따라서 이 기강력은 정기분포로 이용한 이 검정이 되겠습니다. Z 검정이 되겠다. 이거는 실제 데이터죠. 도슨 썬더스의 썬더 앤 트랩의 논문에서 발췌한 데이터인데 1994년에 발표했는데, 플라시보 가짜약이죠. 가짜약. 그리고 아스피린. 그래서 아스피린이 심근경색 발병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냐 없냐. 그래서 요즘 심장병 환자들한테 그 아스피린의 효과가 입증이 돼가지고 먹이고 있죠. 실제로는요. 그래서 가짜약을 먹은 경우에 1,795명 중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가 236명, 아스피린을 먹인 환자 집단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한 집단, 이 사람 수는 139명이다. 이 차이를 가지고 11,037명, 11,030명 두 집, 그러니까 지원자를 거의 비슷하게 두 개의 집단으로 랜덤하게 쪼갠 다음에 한 집단은 플라시보, 이게 아마 임상 2 내지는 3 정도의 실험에 해당할 겁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그렇게 해서 P1 혜트는 11,034분의 239, P2 혜트는 11,037분의 139 해가지고 0.017, 약 2.17%고 아스피린을 복용했더니 약 50%가량 낮은 거죠. 이랬을 때 이 아스피린 효과가 있느냐라고 따지라는 거죠. P1, P-P2는 0.009, 약 1% 정도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 그러면 오차의 한계는 95%니까 1.96이 되죠. 95% 1.96. 그 다음에 표준 오차는 11034분의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실내 구간은 이렇게 구해졌죠.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의 한계. 자, 대립가설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P2가 작아졌느냐라는 검증을 하게 되고, 유의선 1%에서는 2.33보다 크면 되겠다. 그럼 합동 유의선 1% 찾으면 되죠. 유의선 1% Z값 찾으면 됩니다. 한쪽 꼬리 부분의 넓이가 0.001일 때 Z값. 그리고 P1과 P2가 같다는 데에서 합동표본 비율은 결국은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총 개수로 나눈 값이죠. 이거는요. 0.0217 곱하기 10795 더하기 0.0126 곱하기 11037. 여기는 239고 139를 더한 거죠. 더하기 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관찰값을 계산했더니 P0에 집어넣고 뜻을 계산하면 5.19가 나온다. 그러면 기각력은 2.33보다 크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라고 그랬는데 5.19는 크죠. 따라서 기무가설을 기각하자. 이 밑에 분석 결과는 뭐 그대로 우리가 계산한 바하고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 확률은 Z값 이렇게 나오고 5.19보다 클 확률은 거의 제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분산에 대한 추론이에요. 모분산에 대한 추론. 시그마 제곱 이제 모분산 추론할 때는 이게 정규분포라는 가정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이 추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추론인데요. 모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론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으로 뭘 쓴다요? 표본 분산을 쓴다 이 말. 이건 비편향 추정량이라고 그랬죠. S 제곱의 기대값이 시그마 제곱이 되니까 S 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비편향 추정량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4장에서 얘기했었죠. 시그마 제곱분의 n-1 외에 S 제곱은 자유도가 n-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이쪽 꼬리 부분의 넓이가 2분의 알파, 이쪽 꼬리 부분의 넓이 2분의 알파인 요 지점의 값을 우리는 카이스퀘어 1-2분의 알파, 카이스퀘어 2분의 알파, 자유도 R, 자유도를 표현하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이 확률 변수 V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라고요? 1-알파니까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뒤집어고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고
양변에 n-1배 s제곱을 곱해주면 이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을 구하는 식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가설검정은 역시 검정통계량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이라는 귀무가설이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시킨 게 검정통계량의 값이 되겠죠. 그렇죠?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n-1배 s제곱. 그래서 기강력은 작다, 크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요 점이 알파가 되는 거죠. 여기 알파 이거보다 작거나 이거보다 크다. 여기서는 양측 기강력일 때는 이놈보다 작거나 이놈보다 크거나 단측일 때는 여기가 알파로 변하면서 이 카이 제곱 알파보다 크다 그렇게 되고 여기서는 카이 제곱 1-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기강력이 나타나겠습니다. 예제 5.5.1은 기무가설의 시그마 제곱이 9라는 거에 대해서 대립가설은 시그마 제곱이 9보다 작다. 그러니까 작은 쪽이니까 유의순이 얼마라고 그랬죠? 이 5%죠. 0. 여기가 0.05가 되는 여기가 0.05가 되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책에 자유도가 319페이지에 카이 제곱 분포표를 보시면 유의수준 오른쪽 꼬리 부분이 알파가 되고 그러니까 왼쪽 꼬리 부분이 우리가 얼마인 데를 0.05를 찾으려고 하니까 오른쪽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0.95가 되죠. 그러면 0.95의 위치에서 자유도가 얼마입니까? 19죠. 자유도가 19일 때 0.95를 찾아보면 얼마죠? 10.12 찾아집니까? 319쪽에서 자유도는 19이고 오른쪽 넓이가 0.9 왼쪽 꼬리 부분의 넓이가 0.05가 되니까 오른쪽 꼬리 부분의 넓이 알파가 0.95인데 자유도가 19인데에 크로스되는 지점을 보면 10.12가 찾아지죠. 바로 이게 10.12보다 됩니다. 그러니까 검정통계량의 관찰값이 10.12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10.12보다 작죠. 9.31로. 그러니까 분산이 작아졌다라고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의 확률이 바로 주어집니다. 여기는요. 통계 패키지에서는 바로 유의 확률이 바로 주어진다. 시그마 3이고 3보다 작다. 이건 표준 편차로 지금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여기서 나타나 있고 직접 데이터를 준 겁니다. 이건요. 계산된 값. 표준 편차를 각각 준 거예요. 표준 편차를 직접 준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약 데이터를 줘가지고 검증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카이제곱 검증을 했고 통계량의 값은 9.31이 나왔대. 이 값을 계산한 거죠. 예, 엑셀을 이용할 때는 요 식을 알아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 식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직접 계산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 엑셀 이외의 상위 버전 통계 패키지에서는 그런 식을 알지 않아도 직접 필요한 통계량의 값과 유의 확률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0.03 유의 확률이 이거니까 다시 말하면 통계량이 9.31 검정 통계량이 9.31보다 작을 확률이 0.032인데 유의 확률은 0.05 유의수준 5%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5.5.2는 어떤 문제냐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5.5.2인가요? 이제 5.5.2는 데이터가 주어지고 분석하는 거군요. 이거는 뭐 직접 데이터 주어지가 S제곱을 계산하는 경우가 되겠죠. 데이터가 주어진 경우가 되겠어요. 이 경우는요. 이 정규분포에만 유효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가정해야만 이 카이제곱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그마가 1.5라는 기무가설, 대립가설은 1.5가 같지 않다는 대립가설에 대해서 검정 동계량의 관찰값이 23.51이고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앞에 검정 동계량의 값 계산하는 식이 있었죠. 이 같은 식으로요. 이 같은 식으로 여기에 시그마 제로 제곱은 1점 기무가설 여기서 여기서 시그마 제로는 여기서 1.5의 제곱 들어가고요. n은 얼마입니까? 10개니까 10-1. s제곱은 얼마죠? 분산 여기 있네요. 5.88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5.88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검정 동계량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죠? 23.51이 나오는 거고요. 그때 유의 확률이 0.01, 유의수는 5%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개의 집단에 대한 분산의 검정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두 종규모 집단의 분산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즉 두 정규모 집단의 분산을 비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공통인 분산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에는 시그마 두 분산의 비를 이용합니다. 이 값이 1이면 두 분산이 같다는 거고 1이 아니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크다면 분자가 큰 거고 1보다 작다면 분모가 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소 비교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평균의 비교에서는 차이를 이용하고 분산의 비교에서는 비를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져 있는 사실이 바로 이 사실을 이용합니다. 시그마 1제곱분의 S1제곱을 시그마 2제곱분의 S2제곱을 나누면 이 각각은 카이스키아 분포를 따르는데 카이스키아 분포를 서로 나누게 되면 F분포를 따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4장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4장을 들여다보십시오. 4장에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기무가설은 같다 그러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2제곱분의 시그마 1제곱은 이건 1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지워져 버립니다. 1이 돼가지고. 그래서 검정 동기량이 S1제곱 나누기 S2제곱이 돼버립니다. 이게요. 그렇죠? 귀무가설 하에서 시그마 1제곱 나누기 시그마 이거는 요식은 바꾸면 뭡니까? 시그마 1제곱분의 S1제곱 나누기
S2제곱 나누기 시그마 2제곱이니까 S1제곱 나누기 S2제곱 곱하기 뭡니까? 시그마 1제곱분의 시그마 2제곱이에요. 시그마 1제곱분의 시그마 2제곱인데 그건 뒤집어도 1이죠.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는 1이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검정통일에 요것만 남아요. S2제곱분의 S1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표본 분산을 서로 계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모분산이 같으냐 다르냐를 보니까 표본 분산이 비슷하다면 모분산도 같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표본 분산의 크기가 아주 다르다면 모분산도 다르다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표본 분산의 비를 계산하는 거죠. 이 계산할 때 우리 보통 큰 쪽의 값을 분자로 잡습니다. 그러면 F 검정이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거를 F라고 생각하시면 이쪽이냐 이쪽이 이거 F로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로만 바꿔놨죠. 카이 제로가 F 제로로 바뀌고 1 마이너스 알파 알파 여기 부호가 오른쪽에 이 부등호가 이 잘못됐군요. 크거나 같다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 스프린트가 나왔네요.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F절은 검정통이에요. 이게 F1 마이너스 알파, 그렇죠? F 알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작거나 같다, 여기는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죠. 이 부등호 부호를 바꿔주세요. 크거나 같다. 부등호 방향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책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아마 오탈자 이 수정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215쪽에 두 번째 식이 있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세 번째 식에 또는 F0는 크거나 같다 F 알파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5.3은 두 집단의 분산을 비교. 이 5.5.3의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평균을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5.5.3 같은 게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죠. 어느 타이어 공장에 생산되는 타이어의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공정조건을 개선하였다. 공정조건 개선에 타이어의 불량률이 줄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불량률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 전의
불량품의 개수 1000개당 불량품의 개수고 그러니까 그 평균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개선 전 평균, 개선 후의 평균을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불량품의 개수가 줄어들었느냐 불량률이 줄어들었느냐라는 얘기는 불량품의 평균 개수가 줄었느냐라는 것을 검증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개선 전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분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개선 전과 개선 후에 분산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즉 개선 전 분산과 개선 후의 분산이 같으냐 다르냐라는 것을 먼저 검증을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등분산을 갖는 T검정을 사용해야 되겠고 그렇죠. 분산이 다르다고 나오면 분산이 다르다고 하는 할 때에 그 자유도를 새로 계산하는 이 모분산이 다르다고 하면서 T검정을 사용하는 그 케이스 그러니까 두 집단 분산 평균 비교의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걸 사용해야 된다고 말이죠. T분포는 T분포인데요. 그래서 먼저 분산이 같으냐 다르냐를 검증한 거예요. 10개의 분산이 개선 전 32.044고 개선 후에 14.767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보니까 1.473이죠. 32.044를 14.767로 나눠보면 분산비 2.170이 되죠. 2.170. 그래가지고 검정 통계량의 값을 분자의 자유도는 10-1, 분모의 자유도도 10-2. 검정 통계량 값, 즉 S1제곱 32를 S2제곱 14로 나누니까 2.170이 나왔고 그때 유의 확률, 즉 그 분산이 같지 않다라고 결론 내렸을 때 잘못될 확률이 26.4%. 즉 100번 중에 26번은 틀린다. 그러니까 분산이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동일한 분산, 등분산을 가정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T검정을 하는데 어떤 검정을 하는 거죠? 합동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등분산 모형을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 먼저 그러니까 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검정을 하게 되고 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검정을 하게 되고 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조건 하에서 우리는 T검정을 사용하는 거죠. 합동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합동 SP제곱을 계산해 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T검정이고 자유도는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2 하니까 18이 되겠습니다. 그때 유의 확률이 0.04니까 달라졌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불량률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는 이런 게 실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균을 단순하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두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분산이 같다고 할 수 있냐 다르다고 할 수 있냐 즉 분산에 대한 동일성 검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분산의 동일성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요. 분산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검증을 한 후에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제 문제에 부딪히면 이와 같은 경우로 나타나니까 단순하게 분산만 비교해라 평균만 비교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상 데이터가 수입됐을 때 가정할 수 있는 것이 정규분포라는 가정이 전부라고 한다면 분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평균의 비교 검토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예제 5.5.3 같은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회사에 같은데 품질 관리를 담당한다 이러면 부딪히는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장까지 마치도록 합니다.